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일단 오늘은 그돈씨 시리즈는 아니지만 아이오닉 6와 모델 3 비교를 했습니다. 와, 근데 두 차량 실제로 놓고 보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들이 있더라고요. 일단 지금 저는 아이오닉 6를 탔으니까 아이오닉 6 위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아이오닉 6를 최초 시승했을 때는 하남에서 가평까지 왕복으로 거의 한 140km 정도를 주행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고속도로를 계속 탔었는데요. 희한하게 그날 좀 길이 막혀가지고 평균 속도는 한 80km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인데도 막 엄청나게 쌩쌩 달리지는 못했었는데요. 그 정도, 그러니까 80km 정도 갔었을 때 이 아이오닉 6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처럼 지금 시속 20km도 안 되게 정말 느리게 가고 있거든요. 느리게 갈 때는 조용합니다. 정말 조용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저속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 엔진 미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터로만 가다 보니까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차는 고속 주행 시 이 방음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이 차 급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아이오닉 6는 이 체급으로 봤을 때는 중형 세단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이 국산차 중에서는 소나타랑 K5가 있고요. 또 이제 조금 더 멀리까지 가면은 뭐 SM6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방음 수준은 K5나 소나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이 K5나 소나타가 이 엔진 없이 그냥 전기차로 만들어졌을 때 뭔가 이 아이오닉 6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6를 시승을 하면서 정말 조용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, 그건 아마도 이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, 그러니까 차종 모두를 아울렀을 때 조용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내연기관보다 훨씬 조용하죠. 근데 이제 전기차로만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 조용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최초 시승회 때 봤던 트림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프로에다가 뭐 온갖 편의 옵션 다 들어간, 그러니까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어가지고 차량 가액만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. 근데 뭐 아이오닉 6를 프로브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실제로도 판매율이나 아니면 제가 가성비 트림을 계산을 해봐도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아니면 그냥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좀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는 뭐니 해도 이 보조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좀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는, 어떻게 보면은 더 깡통인, 그러니까 깡통의 깡통 같은 트림인데, 그거는 이 가격상으로는 5,500만 원 미만이라서 당연히 뭐 보조금이 100% 나오겠구나 싶은데, 그 윗등급, 그러니까 이라이트 윗 트림이 익스클루시브거든요.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부터는 5,5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거 보조금 100% 못 받겠다 싶은데, 이 통합 누리집 가보면은 이 국고 보조금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100% 다 나옵니다. 롱레인지 기준으로 뭐 EWD든 아니면은 뭐 AWD든, 그리고 휠도 18인치랑 또 옵션 한 60만 원 추가하면 20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. 피제로 타이어랑 합해가지고. 근데 20인치 휠을 껴도 국고 보조금이 100%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오닉 6가 가성비가 어마무시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전기차 중에서죠, 이만한 디자인과 또 이만한 편의 옵션들과 또 이만한 승차감과 또 이만한 공간까지, 이거 너무 칭찬해 주는데?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모델 3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. 일단 모델 3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는 뭐 보조금 포함하면 4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하고 이 판매가, 그러니까 구매가가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정말 이 머스크 형님께서 자꾸 가격을 올리시더니 지금 이 모델 3 기준으로 싱글 모터는 한 7천만 원, 그리고 듀얼 모터는 롱레인지가 삭제가 되고 퍼포먼스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듀얼 모터를 가게 되면은 9,500만 원
정도가 되는데요. 오,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너무 비쌉니다.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모델 3 솔직히 뭐 모델 3 뭐 FSD 뭐 오토파일럿 뭐 반자율주행 뭐 편의 옵션 그리고 수입차고 디자인 예쁘고 뭐 공간 예쁘고 그래가지고 뭔가 살만하지만 가격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탠다드를 갈까 생각이 들지만 스탠다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약 350km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쫄리는 주행 가는 거리인 거죠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모델 3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터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. 듀얼 모터에서도 이제 롱레인지를 가장 많이 구매를 했는데 롱레인지가 삭제되고 이 고성능급인 퍼포먼스만 판매를 하니까 물론 뭐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넘습니다. 정말 뭐 넉넉해요. 근데 가격이 거진 1억이야. 장난합니까?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싱글 모터 기준으로 이 보조금이 한 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이랑 포함하면은 정말 내가 이 현실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반면에 아이오닉 6는 이 국고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 500만 원과 900만 원 거의 2배 차이니까 정말 혼돈의 카오스.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야간이라 가지고 이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상단에는 라이트 형식으로 들어가고 도어 상 하단에는 무드램프 형식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 도어 상 하단을 컬러를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막 이거 봐요. 뭐 컨센트레이션, 뭐 힐링 포레스트,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괜찮은 조합을 미리 이렇게 짜놓고 또 이제 사용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보라색하고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이 사용자 듀얼 컬러를 상단에는 보라색, 하단에는 핑크색으로 해놨는데요. 뭔가 이게 조합하는 맛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거는 진짜 깨알 포인트.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이 픽셀 라이트죠. 아이오닉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는 픽셀 라이트라고 해요. 그래서 무슨 픽셀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곳곳에도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위쪽에 이 송풍구 쪽에도 뭔가 이렇게 픽셀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여기 컵홀더라든지 곳곳에 되게 들어가 있고 이 핸들에도 현대 마크가 삭제가 되고 점점점점 이렇게 픽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살짝 과속을 했어요. 그러면 이 불이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이런 드라이브 연동해가지고 색깔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것도 진짜 뭔가 깨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기본적으로 에코, 노멀, 스포츠 이거는 현대기아차에 많이 있었으니까 꾹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나와가지고 설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은 출력을 최대, 보통, 최소로 할 수 있고 가속 민감도도 높게, 보통, 낮게, 그리고 스티어링도 스포츠 아니면은 노멀 이렇게 할 수 있고 구동 방식도 AWD와 오토 AWD. 요거는 좀 구동력이 필요할 때만 4륜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후륜, 그러니까 2륜으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륜으로도 따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조합하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사실 제가 MZ 세대라서 좀 좋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50대 것이거든요. 근데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설정하고 클릭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 굉장히 귀찮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? 알려드려도 귀찮아서 안 쓰시거나 아니면은 까먹으세요. 차는 잘 굴러가면 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자질구레하게 하나하나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하냐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오닉 6 타깃층이 살짝 애매합니다. 일단 디자인으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나 상하단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, 일단 이 겉모습 자체만으로는 MZ 세대거든요. 그러니까 2030 좀 약간 젊은 층 세대를 겨냥을 했는데 사실 성능 면에서는 승차감이라든지 좀 성능 이런 것들은 뭔가 그냥 아빠차 같은 중형 세단, 소나타 같은 그런 정도다 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
열광할 만한 그런 성능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차라리 오늘 비교 시승을 했었던 모델 3가 성능은 훨씬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좀 하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뭐 선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좀 날렵하게 갈 수 있고, 또 이제 전후름 무게 배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스포티해요. 그리고 마력상으로도 내연기관 환산했을 때 뭐 100마력 이상 차이가 나니까 훨씬 잘 나가죠, 모델 3가.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정말 성능 면에서 진짜 이 MZ 세대의 입맛을 딱 사로잡았는데, 가격이 듀얼 모터 선택하면 1억이야. 그래서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한 3040? 그러니까 너무 젊은 층도 아니지만 또 이제 너무 아빠 세대도 아닌 그 중간 세대에서 뭔가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남성 구매자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여성 구매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제 친구도 이 아이오닉 6를 보고, 여자거든요. 야, 이거 분명 국산차인데 뭔가 수입차 같이 생겨가지고 국산차 가격으로 수입차 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디자인 호불호가 사실 강할 수밖에 없는 게,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은 뭔가 인기가 다시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리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 현대기아차에서는 옵션 선택 시 150만 원 정도였는데요. 아이오닉 6는 약간 DC,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DC를 해가지고 이 뒷사미를 추가했을 경우에 14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. 왜 같은 것 같긴 한데 왜 할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, 근데 이 화면이 있잖아요. 지금 이게 카메라에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실내에 있는 화면이 아이오닉 5 화면하고 비교했을 때 살짝 작습니다. 뭔가 미세하게 작아요. 그래서 10만 원을 빼주는 건가? 아무튼 화질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뒷사미하고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.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야간 주행 시, 특히 터널 같은 데는 갑자기 뒷차가 막 이렇게 라이트 탕 켜면은 약간 눈뻥이라고 하죠. 이 현혹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눈부심이 아예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뒷차가 예를 들어서 하이빔을 켰다고 해봐요. 그래도 눈이 부시진 않아요. 그냥 그 뒷차의 번호판이라든지 정확한 모습의 디테일이 안 보일 뿐이지 눈이 부시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좀 악천후 조건에서도 이 물리적인 이 미러보다는 이 뒷사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이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 부피가 크잖아요. 그래서 뭐 발수 코팅 정말 뭐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잘 보이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니까 비 많이 오면 막 안 보이고 막 물때 껴가지고 막 얼룩지고 눈 아프고. 그런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가 요만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진짜 제 엄지손톱보다도 작거든요. 그래서 요만큼만 화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솔직히 물이 맺혀봤자 얼마나 맺히겠어요. 그래서 악천후 조건에서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조금 더 편리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단점으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단점은 일단 비싸다입니다. 일단 이게 프레스티지로 가면은 기본으로 넣어주긴 하지만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추가로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수리비,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차가 내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갔어요. 그러면은 뭐 꺾였으니까 잠깐 피면 되고, 뭐 부러졌어 그러면은 뭐 공업사 가도 10만 원 안짝으로 나오거든요.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그 반면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. 일단 수리비 면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아이오닉 6 외장 컬러는 디지털 그린 펄이라고 해가지고
평소에 봤을 때는 그냥 블랙 컬러 같거든요. 근데 이제 햇빛이 쨍한 데에서 보면은 약간 펄이 느껴지면서 살짝의 그린빛이 도는 컬러입니다. 이 아이오닉 6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총 9가지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민트 색깔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12가지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일단 지금 국내니까 국내 기준으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컬러만 친환경 도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 컬러가 바로 오늘 제가 촬영을 했었던 이 디지털 그린 펄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페인트가 친환경일 수가 있냐 찾아봤더니 이 대나무를 말려 태워가지고 대나무를 태우면은 약간 좀 그을음 같은 게 생기나 봐요.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뭐 여기서 만든 뭐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페인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도료보다 조금 더 친환경적인 거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죽은 대나무를 사용을 하긴 하겠죠. 근데 이게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오잖아요. 단종이 되지 않는 한. 근데 그때까지 이 컬러를 계속 만들려면은 계속 대나무를 어디선가 수급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대나무를 꺾으면 또 친환경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죽어있는 대나무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재료 수급도 어떻게 해야 되며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제조사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홍시피셜입니다. 제가 타고 있는 이 디지털 그린펄 외장 컬러는 뭔가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다른 컬러에 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디지털 그린펄을 선택을 하면은 뭐 추가금이 발생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외장 컬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실내 컬러는 아이오닉 6는 총 4가지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제가 타고 있는 가장 무난한 이 블랙 컬러가 있고요. 또 이제 다크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가 조합된 투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와 다크 그린 컬러가 조합된 투톤이 있고요. 또 이제 블랙하고 약간 고동색 같은 그런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투톤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는 다 투톤인 상태예요. 그래서 투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일단 시트 색깔하고 여기 센터 색깔이 투톤으로 들어갑니다. 제가 최초 시승기 때 탔었던 차는 라이트 그레이하고 다크 그레이 조합이었는데요. 뭔가 이 실내가 밝아가지고 그 컬러가 제일 만족 포인트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블랙도 뭐 무난하긴 한데 뭔가 예쁘진 않아요. 예쁘진 않습니다.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전기차를 막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일단 디자인 면에서 신선함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차 한번 계약 걸어볼까? 그런 생각이 드는 차종이었어요. 뭐 결과적으로 뭐 계약을 걸진 않았지만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시승차라서 썬팅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이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도로를 갈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가 180도 돌아갈 정도로 한참을 보세요.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차종에 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차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 아이오닉 6는 낮에 봐도 뭐 그럭저럭 예쁘긴 한데 밤에 봤을 때 이 픽셀 라이트가 정말 예술입니다. 그래서 밤에 봤을 때 정말 예쁜 차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계속 조금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통풍도 틀고 또 아까 뭐 스포츠 모드에 막 엑셀 밟고 그랬는데 이 통합 연비가 전비죠. 전기차는 전비가 6km 정도가 나옵니다. 제가 보통 6km 이상 나오면은 이 차 진짜 전비 진짜 잘 나온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.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전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탔었던 전기차 중에서 전비 깡패는 니로 2인 것 같아요. 그거는 8.1km까지 나왔습니다. 아무튼 뭐 이 정도 크기의 중형 세단에 그리고 또 AWD 이 4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전비가 6km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뭐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료 이런 것들이 다 50% 디스카운트, 그러니까 할인이 돼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이렇게 시승차가 전기차일 때마다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.
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작든 크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이 세금, 자동차세는 13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. 점점 지금 뭐 앞에도 뭐 EV6 있고 아까 전에는 뭐 타이칸 지나가고 점점 도로에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 좀 지원 혜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세금 면에 있어서도 뭔가 정책이 조금 달라지진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정말 퇴근길이라 가지고 차가 정말 많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별일 없으셨길 바라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뵐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